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기업에서 자주 하는 거짓말, 영업사원 또는 기업에서 이제 영업과 홍보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100%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업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거짓말인지,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될 사항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태양광 기업에서 자주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거짓말을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1차적으로 태양광 주택 또는 요즘에 많이 활용을 하시는 소규모 PPA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는데, 태양광 주택은 많이 이제 영업사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난방비가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난방 필름을 깔아서 사용을 하세요. 태양광 시공을 하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시공을 하고 태양광 영업도 하고 난방 필름 영업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태양광 주택 설비를 하지 않습니까? 누진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난방 필름이나 에어컨이 전기 효율이 가장 안 좋습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태양광 설비를 해놨다고 에어컨을 맘대로 사용을 하고 난방 필름을 맘대로 사용을 하면 전기요금 폭탄 맞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사실 350kW 내외의 전기밖에 안 되는데, 난방 필름을 사용하시거나 그러면 2000kW, 1000kW 이상 전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혜택은 고사하고 폭탄을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절약되는 게 아니라 난방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 가정용 매트, 전기 매트 같은 거 사용하는 거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 심야 전기 보일러도 절감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난방 필름을 전체 깔면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건 틀린 말이죠. 안 쓰면 영원히 나옵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계가 바뀌어서 제가 주택용 전기요금 절감 혜택에 대해서 정지해 놓은 화면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90% 이상 절감됩니다도 지금은 거짓말입니다. 8만원 정도 이상 나오는 데가 한 15,000원, 2만원 사이로 떨어지는 거지 90% 이상 절감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주택용 누진제 체계가 계속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혜택도 계속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 받아서 납부하시면 그게 더 이익이에요. 절감한 걸로 대출 원금이자 갚으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농협이나 캐피탈 쪽이랑 연계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술을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안 좋습니다. 원금이자가 너무 비쌉니다. 시골의 어른들한테는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 PPA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월 40만원 이상 나옵니다. 40만원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4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출 받아 납부하시면 원금 이자 갖고도 돈이 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도 언급했지만 사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은 대출 이자가 높은 경우들이 많고요. 캐피탈이나 뭐 농협 쪽 이용해가지고 많이 하시던데, 금리를 따져보십시오. 절대로 낮은 금리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매출이 이만큼, 예상했던 매출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원금이자 납부하고 돈이 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를 마음껏 쓰고도 수익이 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태양광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사용하는 전기부터 소비를 하죠. 근데 위에 언급드렸다시피 냉방기, 난방기 마음껏 사용하시면 수익은 고사하고 요금이 더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여름철엔 냉방, 겨울철엔 난방비 절감에 매우 유용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름철에 냉방비가 줄어들고 겨울철에 난방비가 줄어들려면 매출이 낮아져야 되죠. 대신 여름, 겨울은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달 매출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한전에 확인한 바로는 1년에 한 번 정산이 되는 기준으로 나왔는데요. 매달 매출이 나온다라는, 혹시나 매달 매출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자가용 PPA 쪽으로, 그러니까 소규모 RPS나 소규모 FIT 사업이 아니라 자가용 PPA에서 매달 수익이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전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인데 제가 이 일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영업도 오래 했고 소비자한테, 사업주한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벌판 위에 이렇게 어떤 설비를 올려서 수익이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그 사업자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도 저처럼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잘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었고 사실 되도 않는 거 가지고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요행을 바란 게 아닌가? 뭐 한 10개 정도 다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중에 몇 개가 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사실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주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기사업 허가는 무조건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전기사업 허가는 무조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사업 허가는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를 집어넣으면요, 각 관련 부서, 유관기관에 그 서류가 다 돕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서 담당자가 모든 의견에 이의가 없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문제가 됩니다. 제가 14년을 일을 했는데 지금도 제가 전기사업 허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차적으로 관련 기관에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자체 조례 등 한전 개통은 있는지 개발행위에 문제가 없는지들을 정확하게 100% 확신을 가지고 확인하려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에 사전민원심사 청구 또는 복합민원심사 청구를 해서 연락을 받게 되려면 일주일의 업무 처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갑자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100%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는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개발행위 허가는 4개월 안에 무조건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 6개월 안에 무조건 납니다. 제일 많이 깨지는 경우가 개발행위 허가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과정 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들 아니면 뭐 군동의를 받는다든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 산지조사를 받고 뭐 복구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모든 조건이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업체를 어느 지자체에 가건 5군데 이상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5분 이상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취합해서 사업자분께 얘기를 드립니다. 5명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최소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사업자를 동행해서 같이 미팅을 합니다. 개발행위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가면 그쪽의 전문가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따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조건에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요. 개발행위 허가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아이고, 제가 이제 법령을 이래 뒤지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문제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아이고,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안 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에 찾아가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제 상위기관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법령의 국계법에 따르면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안 된다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라는 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또 하나, 편법을 이용해서 도로나 아니면 개발행위 편법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물 설비를 해서 하는 건데요. 뭐 그렇게 해도 가중치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를 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있는 법령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물 가중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되는데 하나입니다. 사실 전수조사를 해서 회수를 때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사업자가 판단을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데 중에 제가 지금 저희가 공사한 데 말고 제가 태양광 발전소 매매 건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발전소를 받고 수많은 계약서를 받죠. 그 중에 단 한 곳, 전라도에 위치한 태양광 기업인데 규모가 꽤 큰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시작해서 건실한 기업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사를 하는 현장에 EPC 계약서에 가중치 1.5가 문제가 생긴다면 12년 계약 기간 동안 가중치 1.5에 문제가 생긴다면 회사에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인정.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너가 가중치에 문제 생기면 우리가 보상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회사를 믿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업체에서 편법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중소업체에서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그냥 막 남발을 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으니 지금 계약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턴키 계약을 하는데요. 문제가 많이 되죠. 시공비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원자재 값이 낮아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공사 계약을 하는 건 사업 개시 신고 이전, 공사 삽뜨기 2달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기사제 발주를 해야 되니까 2달 정도는 여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때 해야 최소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할 수 있고요. 한정 개통은 없지만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운에 맡기는 겁니다. 사업자도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되겠죠.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 늦어지지만 관계기관에 전화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준공 안 되는 거, 개발행위 허가 안 나는 거, 심의 안 떨어지는 거, 이런 경우들이 대체적인데요. 지자체 담당자들한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업자로서. 담당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든지 업체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업체에서 그걸 숨기면서 사업자한테 설명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화해 보십시오. 요즘 담당자들 친절하시다 보니까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안 난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발전소 준공이 돼서 상업 발전을 하고 있는데 개발행위 준공이 안 난 경우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목 변경 왜 안 됐냐고 물어보면 5년 있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하십시오. 믿고 맡겨만 주시면 모든 걸 알아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서류 업무, RPS 대상 설비가 안 됐다든가 개발행위 준공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업무 포지션, 각자의 업무 스코프를 정해놓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맞고 계약서 꼼꼼히 쓰셔야 됩니다. 계약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는 건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REC는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판매 금액은 올라갈 거라고. 제가 5화인가요? 찾아보시면 RPS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장기적으로 금액들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판매가는 내려오는 와중에 조금씩 튈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현물 금액이 급격하게 내려왔다 보니까 이제 뭐 항의를 해서 조금씩 튀려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올라간다, 판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시공업체가 일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금액 자체가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정책입니다. 순간적으로 튈 수는 있죠. 그럼 정책액이 다시 누를 겁니다. 그렇게 운이 좋은 경우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선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근거가 없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잠깐 튀는 걸 가지고 거봐 올라갔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운입니다. 다음번엔 태양광 발전을 왜 운에 맡기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운에 맡겨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건 틀립니다. 내려가면 왜 내려가는지,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를 알아야지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뭐 국제유가가 어떻게 되고 전기가 어떻게 되니까 S&P가 흐르고 있으니까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껴있는 경우들, 뭐 시의원, 국회의원,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국회의원 장관님 때까지 태양광을 설비를 해드려 왔는데요. 현직 장관님, 전직 장관님.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무조건 안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정말 할 수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뒷돈을 주건 편법을 사용하건 할 수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건 일부입니다. 극히 소수.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를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업계에 총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정직하게 올바른 시장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